안녕하세요. EM솔루션 이고은입니다. 총정리 영상으로는 두 번째로 찾아뵙네요. 저번 영상에서는 프로젝트와 페이지를 생성하고 출력 양식을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 플랜의 도각, 출력 양식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출력 양식은 이 플랜의 마스터 데이터 중 하나로서 이 플랜의 마스터 데이터들은 모두 유틸리티 탭에서 편집 가능합니다. 유틸리티의 마스터 데이터, 출력 양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 파일부터 열기, 닫기, 복사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 만들겠다, 열고 닫겠다, 복사를 하겠다 라는 의미고요. 가끔 여기 있는 열기 기능을 프로젝트에 도각 설정이 되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지금 보여드리는 열기는 양식 파일을 열어서 편집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프로젝트에 이 도각을 적용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주의해주세요. 교육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출력 양식 파일을 하나 만들고 편집하고 테스트 프로젝트에 적용까지 시켜볼게요. 새 파일 눌러줄게요. 저장을 하실 때는 기본 디렉토리에 해주셔야 되고요. 내 기본 디렉토리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밑에 있는 경로에서 우클릭을 해보시면 자동으로 기본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력 양식을 처음 생성하실 때는 사이즈와 행열의 수에 대한 설정을 잡아주셔야 하는데요. 지금 사이즈와 행, 열 수에 대한 속성이 보이지가 않죠. 속성이 없을 때는 해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속성을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 필터에 출력 양식이라고 쳐보면 출력 양식 치수, X축, Y축이라는 속성이 뜰 거예요. 필터에 검색을 하실 때는 띄어쓰기를 완벽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필터에 걸리는 속성 중 맨 위에 속성이 추가돼 버린다는 점 참고해서 진행해주세요. 출력 양식의 정확한 사이즈, 행과 열에 대한 설정을 잡아주기 위해 추가하셔야 될 속성은 이렇게 최소 8개입니다. 최소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열수나 행수에 대한 정의가 잡히면 열수만큼 열너비 속성을, 행수만큼 행높이 속성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열의 개수가 10개라면 열너비 속성을 1번부터 10번까지, 행의 개수가 5개라면 행높이 속성을 1번부터 5번까지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빠르게 추가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A3 크기로 만들어 볼게요. A3 사이즈는 X축으로 420mm, Y축으로 297mm이기 때문에 출력 양식 치수에 각각의 값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의 개수를 10개, 행의 개수를 9개로 정해서 설정을 해볼게요. 열의 개수가 10개이니까 자연스럽게 열 너비는 하나당 42mm일 텐데 이 플랜은 각각의 열 너비를 지정해 주어야 올바른 치수를 인식합니다. 열 너비를 1번부터 10번까지 추가해서 각각의 항목에 42mm를 써주겠습니다. 행과 관련된 설정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수에 대한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넘버링에 대한 설정만 잡아주시면 끝입니다. 행과 열을 숫자로 셀 건지, 아니면 알파벳으로 셀 건지, 순서대로 셀 건지, 역순으로 셀 건지, 시작값은 어떤 값으로 할 건지 등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열은 숫자 1부터, 행은 알파벳 A부터 넘버링 되게끔 설정하겠습니다. 0숫자로 넘버링 할 때 A부터 넘버링 하고 싶다면 시작값은 0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출력 양식에 대한 사이즈 설정을 잡아주었는데요. 지금 뜬 페이지가 바로 마스터 데이터 편집 창입니다. 여기서 그림을 넣고 싶으면 그림, 프로젝트나 페이지의 속성을 끌어오고 싶으면 특수 문자를 삽입해서 원하는 형태의 도각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원 보이실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들 양식 파일의 기준점, 즉 0,0이라는 뜻입니다. 이 플랜은 좌표를 이용해서 그래픽을 삽입할 수 있어요.
심볼 같은 데이터는 되지 않고요. 텍스트나 사각형, 선같이 그래픽만 가능합니다. 양식의 외곽을 그래픽으로 좌표를 찍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을 그려주시기 전에 옵션 탭에서 격자에 맞추기, 개체 스냅을 켜고 진행을 해주세요. 삽입에서 사각형을 선택을 해준 다음 그대로 키보드 자판에 0 스페이스바 0을 칩니다. 그럼 커서가 빨간 점으로 이동하면서 시작점이 찍힙니다. 저는 이 양식을 A3 사이즈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다음 좌표는 420,297이 될 겁니다. 그대로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깔끔한 양식을 위해서 사각형 안에 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주겠습니다. 이제 열과 행을 한번 나눠볼게요. 열의 너비는 42mm, 행의 높이는 33mm였습니다. 기준점을 왼쪽 상단으로 이동시켜서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좌표를 이용해서 선을 그려줍니다. 여기에 특수문자 열 번호를 삽입할 거예요. 열 번호와 행 번호, 회사 이름은 텍스트로 치는 것이 아니라 특수문자로 삽입을 할 건데요. 왜 특수문자를 삽입하느냐 궁금증이 좀 생기실 수 있어요. 이 플랜은 기본적으로 직접 타이핑을 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값을 끌어오는 방식의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이 출력 양식에 대한 전체 사이즈, 열과 행에 대한 모든 기본 정보를 이미 출력 양식의 속성에서 완료를 해주었습니다. 열의 개수는 10개인데 각각 42mm의 사이즈이며 숫자 1부터 2, 3, 4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할 거라고 미리 설정을 해줬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설정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줘야겠죠. 이곳에다가 열번호라는 특수문자를 삽입하게 되면 도면에는 열번호라는 텍스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공간의 열번호가 얼마인지 양식의 속성에서 정의해줬던 데이터대로 변환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만약 이 열번호라는 특수문자를 외곽이 아닌 출력 양식의 중간에 넣어주어도 그 위치에 해당하는 열번호를 알아서 불러옵니다. 이런 식으로 도면에 직접 타이핑을 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데이터를 끌고 오고 싶은 경우 특수문자를 삽입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도면으로 돌아와서 열번호가 지금 10개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특수문자 열번호를 선택해서 일단 하나를 넣어주겠습니다. 중앙에 맞게 넣어주기 위해 기준선을 하나 그어주고요. 가운데 중앙 확인한 후에 넣어줄게요. 나머지는 복제를 이용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이 플랜의 복제는 단순 붙여넣기와는 좀 다른데요. 제가 테스트로 위에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제를 할 문자, 열번호를 클릭을 하고 단축키 D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커서에 문자가 따라다니는데요. 이 상태에서 옆에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수량이 뜹니다. 수량을 입력해줘 볼게요. 그럼 이렇게 입력한 개수만큼 복제가 돼서 나타나게 되죠. 단순 붙여넣기와의 차이점이 보이실 거예요. 이 플랜의 복제는 입력한 수량만큼 간격을 맞춰서 붙여넣어줍니다. 일정한 간격을 맞춰서 여러 개의 복사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유용한 기능이에요. 물론 컨트롤 C, 컨트롤 V의 기능도 당연히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럼 열번호와 행번호 입력에 이 복제 기능만큼 적절한 기능도 또 없겠죠? 하지만 열문자, 행문자를 넣기 전에 또 한 가지 기능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바로 설계 모드라는 기능입니다. 설계 모드는 옵션 탭을 열어보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고요. 이 설계 모드를 켜게 되면 기준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준점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보여드릴게요. 아까처럼 열번호 4개를 복제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설계 모드 켜고 진행해 볼게요. 아까와 똑같이 열번호를 클릭한 후 복제 단축키 D를 눌러주겠습니다. 원래는 열번호가 마우스 커서에 따라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 공간이나 클릭을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설계 모드를 켜게 되면 어디를 기준으로 얼만큼 띄울 건지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설계 모드를 켜지 않고 열 번호를 그냥 복제해서 넣을 경우 일일이 기준 선을 그어주시거나 선에서 얼만큼 띄어야 중간 지점이 맞춰지는지 이런 식으로 눈이 빠져라 찾아봐야 되는데, 설계 모드를 켜주시면 번거롭게 간격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쉽게 복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기능들을 모두 설명드렸으니까 열문자와 행문자를 삽입해 주겠습니다. 설계 모드와 복제를 이용하면 반대쪽에도 특수문자 붙여 넣으시는 거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각형 안에 날짜와 작성자, 회사 이름,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EM솔루션의 로고를 삽입해 볼게요. 그리고 일반 그래픽 문자는 검은색, 데이터 값인 특수 문자는 파란색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집이 다 되었죠? 편집이 다 됐다면 창을 그대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 플랜에는 따로 저장 버튼이 없어서 그냥 창을 닫아주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이 자동 저장은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되는 부분이라 프로젝트에서 도면을 편집하시다가도 따로 저장을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작업하시다가 창을 꺼도 프로그램을 다시 켜면 작업하시던 거 그대로 이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에 만든 출력 양식을 적용시키겠습니다.
영상 중반부에 적용된 출력 양식을 바꾸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옵션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출력 양식을 적용시킬 프로젝트 선택을 하신 후에 관리에 페이지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표준 출력 양식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적용된 양식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날짜, 작성자, 회사 이름 등은 텍스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항상 고정된 값입니다. 하지만 옆에 파란색으로 넣은 특수 문자는 그렇지 않죠. 제가 지금은 대충 만들어서 칸이 지나치게 크고 그런데 이 부분은 양식을 만드시는 분이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자와 회사 이름 부분 변경을 해볼게요. 프로젝트의 속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력 양식을 만들 때 넣어줬던 특수 문자가 어떤 거였는지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저는 작성자의 작성자 약칭, 회사 이름에는 회사 이름 그대로 특수 문자를 삽입해줬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수정한 대로 데이터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특수문자들 이외에도 수많은 특수문자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응용해 보시면 더 유용하게 이 플랜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출력 양식의 파일을 불러와서 편집하시는 방법, 원하는 특수문자를 삽입하고 특수문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수정해서 도면에 반영을 시키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번 영상도 그렇고 이번 영상도 짧은 시간 안에 주제에 맞는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요. 앞으로도 계속 다른 기술 영상들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의문점이나 궁금하신 부분들 다음번 영상들에서 확인을 해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EM솔루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